한국의 청소년들이 너무 사실은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요. 학교에서 너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겠니? 선생님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집에 와서도 부모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정말 학교에서 등 두드러짐을 받는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럼 이 소외감을 어떻게 풀 것이냐? 쟤는 되게 나랑 일반인인데 쟤는 갑자기 조회수 많아지고 잘 나가네? 그러면 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몰리기 시작을 하고 집단적으로 군집을 해서 쟤를 쓰러뜨리기까지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법심이 간다. 우리 국민대 최양섭 사회학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갑질에 대해서, 갑질과 또 인격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인터넷 악플,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문화, 이런 뭐 가상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그 악플이라고 하면은 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악플 떠올렸다면, 이제는 모두에게 그냥 악플을 다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도 내 의견에 대한 리플들을 확인을 하는데, 거기 이제 악플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게 일종의 어떤 비대면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재판을 해보면 그 악플 막 단 사람들 이제 옛날에 재판을 한 때가 있어요. 네네. 너무 무시고 진짜 뭐 연쇄 살인마처럼 막 말해요. 뭘 죽이고 뭘 하고 뭐. 이렇게까지 마시고 그 아니십니까? 그 악플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 무슨 하는데, 이제 딱 와서 보면 너무 목소리도 가늘고 체구도 왜소하고 눈에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막 벌벌 떨면서 와요. 그런 사람을 꽤 봤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나의 힘을 그렇죠. 보이려는 의도. 그러니까 제 말은 만나서 얘기하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실제로 그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평판도 좀 생각하고 상대의 반응도 있는 거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비대면 공간, 비대면 접촉이 많아지고 익명성까지 있어 버리면 이게 그냥 확 이렇게 완전 야만처럼 될 때가 있는 거죠. 일부에서 우리가 저희 이제 레전드를 찍었죠. 재미있는 갑질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었어요. 그 민원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번 넣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수백 건, 수천 건을 넣는다. 그런 식으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댓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어딘가 이제 댓글을 달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이게 꽂혀요. 계속 연예 기사만 찾아다니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다 촉을 세우면서 누구를 나의 먹잇감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 인터넷에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100명의 의견, 100%의 의견 혹은 80%의 의견을 보는 게 아니라 한 2, 3%의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눈에 보이면 이게 전체적인 흐름인가?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연예인인가? 이 정치인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방지할 방법이 저는 사실 정말 감이 안 오거든요. 인터넷 실명제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데, 왜 그런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걸까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너무 사실은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요. 학교에서 너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겠니? 선생님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집에 와서도 부모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정말 학교에서 등 두드러짐을 받는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럼 이 소외감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면 무언가 허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입은 옷이 진짜가 아니라던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몰리기 시작을 하고 집단적으로 군집을 해서 쟤를 쓰러뜨리기까지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작가님 말씀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물론 정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플을 쏘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학자 구스타보 르봉의 군중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는 최고의 학자이고 현학자인데,
얘네들이 원로원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미친 놈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즉 군중론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 내가 계층이 뭔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내가 뭐 선생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없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무리 속에서 부르는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포즈를 취하고 함성을 외치고 구호를 외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량한 시민이었는데 바로 5분 전까지. 그런데 5분 동안에 내가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댓글들에 막 읽고 휩쓸리다 보고 내가 동조를 하게 되면 나도 얼마든지 악플을 달고 나중에 고소가 왔을 때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었지? 나 미쳤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플 문제는 특정한 집단의 문제라면 오히려 대처하기 더 쉬워요.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발적으로 그 시기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악플 문제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정의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다수가 어떤 그 인터넷 세상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가 이거다, 정의의 꼴대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정당성을 느껴가지고 그런 사람을 응징하는 게 정의인 것처럼.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뭐 악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악플러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본인은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의의 군단의 하나의 정의 보병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또 그걸 한편에서 뒤집어 보면 또 적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왜 우리가 나서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할까? 시간 들여서 글 쓰고 뭔가 뭐 찾아야 되고 자료 찾아서 막 증거 제시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그런 수고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할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해 줘야 될 집단이 그러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인들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 생겼어. 근데 나쁜 사람이 아빠가 되게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얘한테는 정의가 구현이 잘 안 될 거야. 시간 지나고 보니 정말 구현이 안 됐어. 너무 형벌이 가벼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타격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응집을 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어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악플을 가하게 되고 테러를 가하게 되면서 어떤 재산권의 침해뿐만이 아니라 인격권의 침해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또 한국 사회에 또 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정의라는 거 또 법이라는 게 사실 보편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다르게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 다르게 적용되면 그건 이미 정의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정의의 정의는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인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는 게 정말 이제 정의의 미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정의가 다 세계마다 파편화되는 거예요. 이 세계, 이 사람들이 믿는 정의와 저 사람들이 믿는 정의는 다르게 공존할 수 있는 평행우주처럼 야 그런 사회가 참 어떻게 이게 정의 사회 전체의 정의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악플은 기본적으로 언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말, 무시하는 말, 모욕적인 말은 그 인격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격권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 우리 사회학 교수님, 저는 사회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결국에 법의 목적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 그럼 사회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사회학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겠구나. 사회학 전공자로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좀 되었으면 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자, 오늘 법심의 하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